예, 안녕하세요. 하락관찰자입니다. 어, 아는 선비에서 필명을 하락관찰자로 바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좀 암호화폐 쪽 조정이 좀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매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 자금의 일부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는 레버리지를 좋아하니까 또 레버리지 암호화폐 상품에 투자를 했고요. 어, 뭐 이제 진입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말 그대로 많이 싸졌기 때문입니다. 싸졌다의 의미가 상대적인데 저는 주로 RSI를 보고 매매를 하고 그 기준점은 주봉, 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RSI 매도 과매도 구간에 좀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더리움을 보면 죄송합니다. RSI 주봉 기준 과매도 구간은 되게 흔하지 않는 기회입니다. 엄청 좋은 매수 자리고 여기서 뭐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다들 공포에 질려 있죠. 그래서 저는 아주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를 있고, 뭐 포트폴리오로 뭐 비트, 이더, 나스닥 지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쌀사 비파의 매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모사 알비도 좀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모사 알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모사 알비는 미래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성견지명과 그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되게 어려운데 어쨌거나 모사 알비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요즘에 좀 한국장 기준으로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기업에 대한 그 사업보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 사업보고서의 어떤 사업 내용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레딧에 들어가서 또 미래에 대한 그 외국 애들이 어떤 그 말이 주고 오고 가는지를 그런 흐름을 좀 앞으로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모사알리의 매매도 좀 추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쌀사 비파인데 충분히 쌀사의 기준에 좀 다가와서 좀 매매를 분할 매수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점 좀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 쌀사 비파 일단 쌀사가 중요합니다. 쌀사가 중요하죠. 쌀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또 시작됐네요.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하니까 또 생각하면서 하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상승 장이건 횡보 장이건 하락 장이건 이 쌀 때 사야 되고 분명 쌀 때 사면 반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반등의 기회가 있고 이렇게 다 반등의 기회가 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 쌀이라는 나의 기준이 뭐 이때라고 보자고요. 이때라고 그러면은 제가 잘못 진입을 했어도 충분히 빠져나올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 들어갔는데 또 횡보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러면 이제 횡보장이 되는 거고 이러갔다 이게 더 가면 이제 상승장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제 요지는 아주 이제 쌀 때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서 여기서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전 추세 또는 상승 추세의 시작은 강한 반등인데 이미 거기서 한 20%에서 30%는 먹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또 급등해버린 시세에 또 진입을 주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쌀쌀을 하는 게 중요하다.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다만 이제 조금 좀 신경 좀 이렇게 또 하는 부분은 좀
좀 부정적인 저에게 불리한 부분은 나스닥이 제가 나스닥 고점 기준 10% 정도를 하락을 하면 그 나스닥 기준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는데 어, 아직 나스닥이 더 하락하려면 몇 프로 더 하락할 수 있다. 10% 이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나스닥과 그 암호화폐 쪽이 이렇게 동조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더 크게 하락을 나스닥 대비해서 더 하락률이 높으니까 그 부분이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뭐 또 그런 좋은 타이밍을 어떻게 또 제가 100% 잡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두고 거기서 분할로 매수로 대응하는 것밖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어요. 뭐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완전 몰빵은 하지 않고 좀 분할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좀 성향이 저도 그런 게 있어서 좀 레버리지를 좋아한 것 같아요. 뭐 당하면 크게 당하겠죠.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뭐 굳이 또 이번 하락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한 방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게 또 방송이 되고 하니까 내용이 되고 또 뭔가 아르켜 주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저도 그런 방송 보면서 하는데 참고는 하는데 뭐 그럴 크게 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참고는 근데 시장에 대한 어떤 이 감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렇게 이 하락은 제가 봤을 때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셧다운으로 미국의 TG 장구를 미국 행정부가 사용할 수 없어서 뭐 유동성이 축소됐다. 뭐 그리고 또 많이 올랐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가장 중요한 건 파월이 지난 FOMC 회의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그 셧다운을 이유로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러면은 확인할 수 없다. 뭐 이제 하락할 수 없다. 분명 10월 9월 10월에는 하락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11월은 9월에는 뭐 다 계속 하락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갑자기 셧다운을 이유로 하락을 하겠다 이렇게 뭐 이제 뭐 금리 인하를 계속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슬쩍 뉘앙스를 바꿨는데 걔는 원래 그럽니다. 걔는 원래 그러고 안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나서 좋은 말 하고 좋을 것 같이 하다가 또 안 좋은 말 하고 또 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뭐 하여간 그 좀 별로입니다. 별로. 차라리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딱 그 금리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니면 그 명확한 그 기준에 주관성을 빼고 순수하게 이 데이터라서 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든지 맨날 나와가지고 정성적인 정보 흘리고 주관적인 멘트 흘리고 이래서 되게 저는 뭐 별론 것 같습니다. 얘네들한테 휘둘리는 거는 별론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맞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역방향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 소신대로 매매하는 게 아닐 것 같고 이번에 금리 관련해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의견을 바꾼 게 있어요. 제가 좀 굳이 보여드리면 어떻게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그림판 캡처.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은 분명 그 9월 달에 제롬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하면서 이제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금리 인하 이제 뭐 실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좀 예방적 차원이긴 하지만 자기네들은 이제 실업률을 중점으로 보고 금리 인하를 좀 진행하려고 한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말이 바뀌었어요. 셧다운을 이유로 아주 진짜 양아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래서 좀 제가 그동안에 뭐 최근에 연준 위원 중에 금리에 대한 견해의 스탠스의 변화를 좀 이렇게 보니까 제롬은 뭐 신중하지만 9월에 이전에는 뭐 인하하겠다. 그리고 보스턴 연은 총리인 수정 인하하겠다. 클리브랜드 연은의 BMX도 뭐 이때 이 사람은 원래 동결 매파니까요. 그리고 알베르토 이것도 인하
인나 쪽이었고, 뭐 스티브 마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브 마이런은 뭐 인하 0.5% 인하를 항상 주장하고 있고,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의 제프리 슈미트는 이 사람도 매파네요. 그러니까 매파. 또 어디 보자. 파란색으로 하지. 매파는 파란색으로. 매파. 그리고 약간 완화. 비둘기. 9월달에 이렇게 비둘기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10월달에 그 파월이 나와가지고 스탠스를 쫙 바꾸는 듯한 말한 다음에 갑자기 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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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파. 뭐 비둘기. 뭐 근데 의미가 없죠. 스티브 마이런은 항상 비둘기니까. 벌써 이렇게 3명 중에 그 4명 중에 비둘기파의 4명 중에 3명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이것만으로 속이 좁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움츠러든 것 같아요. 이 의견만으로. 이런 의견을 왜 말합니까? 그냥 딱 그 회의날 그 금리만 발표하면 되죠. 기계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 가지고 했다. 근데 중간에 계속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죠. 그러니까 얘들 말을 뭐 이 뉘앙스는 참고할 수 있는데 분명 9월 달이었으면은 이거에 인해서 매수했을 거잖아요. 9월 달이면. 그래 다 매수했는데 갑자기 10월 달에 한 달 만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얘들 말이 휘둘릴 필요가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매파라는 이유 때문에 하락할 거라고 뭐 금리 유동성을 뭐 축소시키고 시장 유동성을 축소시킬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좋은 매수 기회를 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리고 또 이 동결로 바뀐 이유가 매파적으로 바뀐 이유가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원래 제가 이전에도 연준은 약간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이 좀 진보적 민주당 지지 성향이 좀 있었는데 항상 그 트럼프의 강한 압박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긴 했는데 셧다운이 됐잖아요. 아주 좋은 그쪽 연준 입장에서 아주 좋은 먹잇감이 생긴 거죠. 그 셧다운을 빌미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존의 말을 번복하고 금리 인하 기조에서 다시 뭐 중립 또는 뭐 인상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제 뭐 다시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다시 브레이크 걸 것 같은 이 멘트, 이 상황. 반대로 얘기하면 그 트럼프를 압박함으로써 이 셧다운 문제를 해결하게끔 그런 정치적인 압력을 연준이 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 되게 정치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어떤 그 선호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은 사실 없습니다. 뭐 돈 버는 게 장땡이니까요. 근데 오히려 좀 중립적인 게 좋고 오히려 좀 이렇게 중도적인 게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 하면서 하는 게 한국 정치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별로입니다. 별로. 어쨌거나 제가 지금 하락의 이유로 저는 이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쪽은 이제 저는 비트 이더만 놓고 보면 좀 수급이 같이 꼬였죠. 왜 그러냐면은 가격대가 많이 상승해서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맞았고 또 게다가 이제 비트 사기꾼 범죄자들이 미국 정부나 영국 정부에 털렸는데 그 규모가 뭐 십몇 조, 8조 이런 금액이 그 정부에 의해서 압수당하니까 뭐 이 비트 이더 좀 암호화폐계에도 검은 돈이 꽤 들어와 있는데 되게 움츠리겠죠. 얘들 안전자산 아니네 하면서 또 일부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정리를 할 거라고 전 봐요. 그러면 뭐 이 비트 이더가 뭐 태초로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있는 거고 그 조정 속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지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우상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시점은 연준의 그 언론 플레이도 있지만 이전에 2022년도의 하락과는 질이 다릅니다. 22년도는 연준이 긴축을 시작을 했어요. 긴축을 시작해서 시장 구조적으로 그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그 유동성 완화의 기조에서 일부 이렇게 살짝 언론 플레이나 이렇게 시장의 움츠림을 연준이 의도한 바 있다고 봐요. 왜? 그 증시의 상승, 암호화폐 쪽의 상승, 부동산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주가 상승하고 부동산 오르고 뭐 어느 분야든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오면 그 돈 번 걸로 또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기듯이. 그래서 그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장 그 무서워하는데, 금리가 인상하고 인플레이 물가가 상승하고 연준이 쓸 수 있는 양적 완화 카드를 써버린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연준은 뭐 진짜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고, 그때가 되면 나라가 그 전 세계가 경제가 대공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제일 무서워해서 섣불리 그 완화의 카드를 항상 남겨놓고 싶어 해서 지금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면서 시장의 조정을 유도하는 것 같고, 하지만 큰 흐름에서의 그 연준의 그 유동성 그 확대, 양적 완화 뭐 이런 기조는 이제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은 계속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고, 뭐 이전에 22년도와의 그 급격한 뭐 암호화폐 사이클 끝났다 그런 식의 내러티브, 요즘에 이제 내러티브가 생기는데 거기에 혹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맞을 수 있어서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저는 틀리면 제 계좌가 깎이니까 뭐 제가 씁쓸하겠지만 어쩌겠어요. 뭐 제 판단이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과 의견을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뭐 또 좀 더 지켜보실 분은 지켜보셔도 좋고 지켜보셔도 좋고, 다만 뭐 이제 쌀쌀비파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매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원칙과 그 사고 방식을 계속 투자자 가자의 원칙과 사고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 가지를 같이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면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심리의 기법. 정원 기자. 주식 투자의 기본은 심리의 기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제가 예전에 트레이딩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할 때 심리라는 책을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심리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이 심리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후행적으로 이렇게 후천적으로 이미 생성돼 버린 심리는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진짜 많은 자기의 그 바꾸려는 노력과 그게 시장과 또는 인생과의 그 매치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야지 그게 이게 맞구나를 서서히 몸으로 체감하면서 이 올바른 심리가 몸에 쌓여질 수 있는데, 후천적으로 인생에서의 살아가는데 불리한 심리 또는 매매에서 불리한 심리는 수정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벌써 10년도 전에 이런 주식 투자의 기본 심리의 기법이라는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한테 심리에 관한 책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좋아졌던 것 같진 않아요. 이제서야 이제 나이를 뭐 또 10년이 넘게 나이가 지나고 반성하면서
이번에도 또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되잡아 보게 됩니다. 뭐 책을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저는 목차 위주로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목차만 봐도 의미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를 위주로 보는 편인데 그 중에 5가지 심리 장애와 극복 방법이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1. 를 집중 관찰하지 않고 방심하는 것. 2. 약세 시장이나 의 분출에 성급히 진입하는 것. 3. 강세 시장에 망설이고 진입을 하지 않는 것. 4.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공격 대출을 하지 않는 것. 5. 잘못 진입된 거래에서 즉시 빠져나가지 않는 것. 이렇게 이 5가지 심리장애 극복장애라는 목차에 이런 5가지 주제의 내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기회를 집중 관찰하지 않고 방심하는 것. 쌀사비파의 기회는 뭐죠? 하락이죠. 그럼 이 하락을 아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하락 관찰자라는 유튜브 명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 그 하락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크게 하락하면 진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준점을 어떤 사람은 데이 트레이더는 분봉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일봉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주봉을 보고, 어떤 사람은 월봉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 시간 텀이 길수록 수익과 이렇게 수익과 승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시간 프레임이 길어질수록. 왜 그러냐면, 일단 통계학적으로 매매의 횟수와 그 수익날 확률은 반비례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이 책은 사실 데이 트레이딩과 그 뭐 선물 옵션 이런 트레이딩 위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뭐 작성이 된 책인데, 저는 이런 책의 생각을 뭐 큰 타임 프레임에서 길게 보고 매매하는 것이 승률도 높이고 수익률도 큰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는 항상 그 데이 트레이딩만 중점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는 그렇게 보려고 뭐 크게 타임 프레임을 보려고 하더라도 주화인마가 돼서 어느 순간 분봉을 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반성을 하면서 저의 원칙인 장기 프레임을 보면서 이 마인드를 좀 지키면서 기회를 엿보고 그 와중에 이번과 같이 좀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민유53님이 뭐 그렇게 미시적으로 보려고 하고 완벽한 타임을 보려고 해도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없거니와, 뭐 그런 식으로 미시적으로 보려고 하는 순간 그 자가당착에 빠지고 미시적 대응을 하면서 잦은 손실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어쨌거나 일본의 기회 집중 관찰하는 시기다. 현재는 그런 시기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현지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약세 시장이나 시세 분출에 성급히 진입하는 거. 이거는 시세 분출은 성급히 진입하는 거. 이것도 주화인마. 주화인마 되면은 이런 상황에 빠지죠. 그냥 이거를 가만히 바라보면 되죠. 근데 약세 시장?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이거는 좀 어폐가 있고, 약세 시장은 오히려 기회를 집중 관찰해야 될 시기다. 성급히? 이거는 분할 매수해라.
분할 매수로 성급히 진입하는 거는 분할 매수로 소화하면 될 것 같고, 시세 분출, 이건 돌파 매매 개념인데 이것도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시세 분출 이거는 매도 타이밍 이렇게 역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집중, 1 집중 관찰, 하락 관찰, 쌀싸 비판은 하락 관찰, 기회를 집중 관찰, 하락 관찰. 약세 시장은 너무 오패가 있다. 오히려 하락을 관찰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시세 분출은 매도 타이밍이고, 성급히 진입하는 거는 분할 매수로 하면 되고, 그렇기에 이 모든 거에 적은 주화인마다 매매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시장에서 버리고 진입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좀 어폐가 있다. 이거 어떻게 압니까? 강세시장인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매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강세시장은 이미 몸 담고 있어야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미 내가 그 몸을 담고 있어야지 그 시세를 즐기는 거지, 그 중간에 강세시장인지 들어가면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강세시장에 망설이고 진입을, 이게 뭔가 강세시장인 걸 알면 좋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몸 닫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고, 이것도 뭐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를 체화해서 실행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뭐 어떤 시장의 상황과 판별해서 뭐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되게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미 몸을 싣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 하거나 그냥 퇴출하지 않는 거, 이거는 손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손절. 뭐 자기가 손절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고, 물론 손절하는 사람의 가장 그 마이너스는 횡보할 때, 그리고 손절하고 상승해버릴 때 가장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은 정말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뭐 저의 그 수단이라서, 손절밖에 수단이 없어서 이 손절이라는 것도 꼭 해야 됩니다. 손절하지 않으면 정말 주구장창 또 하세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가격이 오기 위해서. 그렇고, 즉시 잘못된 진입인지, 이거를 손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손절도 볼 수 있지만, 그 내동 매매, 즉흥 매매, 손절, 내동 매매, 즉흥 매매, 이것도 잘못된 진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빠져나가지 않는 잘못된 진입 거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잘못된 진입 거래, 내동 매매 중에서 즉시 빠져나가지 않는 것. 저만의 해석입니다. 저만의 해석인데, 내동매매, 즉흥매매에서 매매를 해버렸어. 아무런 기준점이 없이 했는데 즉시 빠져나가지 않고 손절하지 않는 것, 이러면은 또 큰 손실을 맛보게 되죠. 뭐 이 장을 보면서 이 문단, 이 단원을 보면서 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또 이런 식의 저만의 해석을 하고 반성을 하고, 이런 투자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를 다시 한번 새겨봤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이 수준에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말도 좀 느리고 내용도 좀 그때그때 어떤 필링에 의해서 생각나는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들으시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말씀에서
취할 건 취하고 내용은 참고하시고 또 뭐 버릴 거 그냥 흘겨 들으셔도 좋고 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지루하고 이러니까 듣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반대로. 어쨌거나 이상 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하루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락관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